앵커리의 톡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이명웅 씨의 모습을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그러나 속속 들려오는 소식들은 반갑고 즐거운 소식들 뿐인 것 같은데요. 오늘도 이명웅 씨 관련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명웅 씨의 건강검진 하시라 이 한마디가 나비 효과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나비 효과를 찾아보니까 버터플라이 이펙트, 버터플라이 이펙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발음이 그래서 이 버터플라이 이펙트 나비 효과가 어느 한 곳에서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뉴욕에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이론이거든요. 기상학자인 에드워드 노턴 로렌즈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브라질에 있는 나비가 날갯짓을 했는데 이 텍사스에서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다. 근데 이명웅 씨가 건강검진 하시란 말 한마디가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굉장히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봐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의 영상이 재밌어서 제가 이전에도 한번 인터뷰 요청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조용히 덕질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인터뷰는 사양을 하셨었는데요. 이분이 만드신 영상이 지금 릴스로 인스타그램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보면 건행복지부라고 써있어요. 보건복지부 아니고 건행복지부, 그 다음에 여기에 영시건행보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시가 되기 위해서 여기 보면 튼튼한 영시가 되기 위해 우리 모두 건강검진을 해요. 건강검진 후 식사는 냉이 불고기 현미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자두님께서 인스타그램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김연경 씨가 원래 이제 건강검진과 관련된 모델로 활동을 하는데 매년 30%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게 건강검진이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봤는데 뭐 특별하겠어? 라고 하긴 하지만 당신에게 꼭 맞춘 건강검진이니까 꼭 건강검진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쭉 건강할 거란 보장이 있어요. 부족한 건강을 확인하고 채워갈 건강을 준비하고 건강검진 결과표는 성적표가 아니라서 내일 건강을 위한 계획표니까 건강은 건강검진으로 시작하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원래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건강검진과 관련된 광고인데 여기에 이명웅 씨의 예전 영상을 이렇게 패러디를 해서 넣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명웅 씨가 이제 아니죠. 임영광 씨가 건강검진 예약하는 장면까지 나오는데 이 건행복지부와 영시건행보험 참 좋네요. 예. 그래서 튼튼한 영웅시대가 되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꼭 받고 건강검진 받을 때 굶잖아요. 굶고 나면 반드시 이 냉이 불고기 현미죽 어제 저희 먹었잖아요. 피디님 맛이 어땠어요? 피디님은 치즈 얹어서 먹고 전 그냥 먹었어요. 전 또 먹을 것 같아요. 그냥 죽기에 나는 죽갱년보다도 네. 정말 든든하게 먹는 느낌? 그쵸. 사실 저 이게 1인분 시켰는데 다 못 먹어서 점심이랑 저녁이랑 나눠서 먹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성인 남자보다 많이 먹거든요. 근데 이게 양이 진짜 많지 않아요? 냉이 불고기 현미죽이 제가 보니까 현미가 죽으로 되어 있으니까 좀 든든한 것도 있고 건강에 좋잖아요. 그리고 냉이가 이렇게 죽에 들어간 건 제가 처음 먹어봐가지고 봄의 기운을 전해주기 때문에 보양식으로도 되게 좋은데 냉이가 들어가 있고 냉이에 마늘이랑 그 불고기 양념 이렇게 해가지고 얹어져 있으니까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하시고 끝나시고 냉이 불고기 현미죽을 끝나시고 드시면 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어제 참고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본 오더라고 해서 홈페이지에서 주문을 하시면 이게 염도라고 하잖아요. 음식의 짜기도 사람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선택해서 드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싱얼롱 상영회 제가 예매 현황을 영상으로 올려드렸잖아요. 약간 납득이 안 되기는 하는데 오픈하자마자 2분 안에 매진이 된다는 게 그것도 뭐 처음 개봉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개봉한 지 지금 3월 1일 날 개봉을 했으니까 20일이 3주가 넘어가고 있는데도 매진이 된다는 게 너무 놀랐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매진 속도도 다 다르고 또 2D 영화 중에는 아직까지 영화를 쉽게 보실 수 있는 그런 곳들도 있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싱얼롱 상영회를 보고 싶으신 분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커뮤니티 이런 글이 있던데요. 서식지가 서울인데, 그러니까 서울 사신다는 거예요. 서울 사시는데 영화 보러 광주까지 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냐? 생각해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는걸? 이라고 생각했던 게
그 영시봉 상영회를 서울에서 3군데서 했잖아요. 그래서 부산하고 광주에서 앙코르로 할 때 서울에서 영시봉 상영회 보신 분들이 내려가서 보신 분들 제법 많으셨거든요. 뭐 시간만 되면 가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서울의 3군데가 빨리 매진이 되고 그때 다른 지역에 표가 남아있는 지역이 있었어요. 싱얼롱 상영회가.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커뮤니티 내용도 있었고 이거 야구 격언 아니에요? 진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야구 격언 같은데 제가 스포츠 잘 몰라서 이제 매진이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제 저도 그랬는데 매진 쫙 떴어요. 그래서 매진인가 보다 봤는데 새로 고침을 하니까 뭐 자리가 2좌석, 3좌석 갑자기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결제하는 과정에서 뭐 잘못됐든지 뒤에 이제 티켓이 서너 장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진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은 티켓팅을 하시다가 취소표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영시봉 상영회 때도 영시봉 상영회 하는 그 전날 밤에 갑자기 취소표들이 나왔대요. 그래서 그날 티켓을 잡아서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꼭 싱얼롱 상영회를 가서 보셔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계속 새로 고침을 하셔서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마무리 얘기는요. 임영웅 씨의 싱얼롱 상영회에 대한 그 평론가님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이 영화를 보러 가는 거에 대해서 산업이 좀 바뀌었습니다. 김공숙 교수님이 스토리텔링을 넘어서 스토리 두잉의 시대, 영화관이 달라졌다. 김공숙의 드라마티즘이라는 칼럼이 예전에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시작해요. 그럴 법해 보이는 주장도 시대가 달라지면 옛 이야기에 불과할 때가 있다. 스토리공학자 가와베 가스톤은 영화와 텔레비전의 공간의 차이에 대해서 영화는 영화관 등의 반일상적인 완벽한 몰입의 공간이지만 텔레비전은 일상적이고 산만한 환경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 말이 이제 팬데믹을 거치면서 달라졌다는 거죠. 저 신문방송학과 나왔는데 뭐 쿨 매체, 한 매체 뭐 이런 거 배웠어요. 옛날 얘기죠. 말하자면 이렇게 틀어놓고도 일할 수 있는 뭐 라디오와 집중해서 봐야 되는 텔레비전이 다르다 이렇게 배웠는데 또 어느 순간 여기 보면 영화관은 어쨌든 내가 시간을 내서 가야 되는 거니까 몰입을 해서 보지만 텔레비전은 그냥 켜져 있으니까 보는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건 사실이 아니게 됐어요. OTT가 등장을 하면서 텔레비전도 집중해서 볼 수 있는 뭐 최근에 개봉한 송혜교 씨가 나온 더글로리 같은 경우는 시작해가지고 밤을 샜다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문화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예측이 안 되는 그런 공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OTT 컨텐츠를 몰아보기를 하면 텔레비전이 그냥 산만해서 틀어놓고 집안일 하면서 보는 게 아니라 몰입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 거치면서 OTT, 우리만 해도 티빙 서비스를 통해서 임영웅 씨 콘서트 보잖아요. 그럼 그거 틀어놓고 돌아다니면서 보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임영웅 씨가 뭘 했나, 어디서 어떤 손짓을 했나 이렇게 집중해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영화관만 몰입해서 본다라는 말은 지금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상황이죠. 근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영화관이 굉장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선 관람료가 많이 올랐습니다. 2022년 평균 관람 요금이 처음으로 10,000원대가 됐어요. 이유는 영화관들이 손실을 많이 입어서 요금도 좀 올렸거든요. 1,000원씩 3번 올렸어요. 그리고 4D, IMAX, 스크린X, 돌비 시네마 이런 특수 상영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1년 전보다 271%, 관객 수는 252%가 늘어난 겁니다. 근데 요런 거를 만족해줬던 영화가 아바타 물의 길. 이게 좀 다른 공간이니까 스크린X로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았고요. 탑건 매버릭 같은 경우는 제 주변에도 이 4D로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진짜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하면서 영화관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었는데 그런데 요즘 OTT가 등장을 하면서 그냥 보통 영화는 집에서 그냥 OTT 한 달 이 구독료를 내면 영화보다 싸니까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시네마 두잉의 시대가 왔다는 거죠. OTT를 통해서 영화 보는 거는 영화관에서도 할 수 있고 집에 큰 텔레비전 있으신 분들은 뭐 영화관만큼은 못해도 굳이 거기 가서 예매하고 기다리고 영화 고르고 하느니 집에서 맛있는 거 시켜가지고 치킨 시켜서 여러 명이 보면 훨씬 더 싸거든요. 여러 가지도 볼 수 있고 취향별로 다 볼 수도 있잖아요. 편안하고. 그런데 굳이
영화관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게 스토리 두잉이다라고 하는 게 김공숙 교수님의 주장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조용히 스크린만 보던 그런 공간이었었는데 이제는 시끌벅적한 공간이 된다는 거예요. 한동안은 관크라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피디님 아세요 혹시? 관크? 네, 그러니까 관이라는 게 볼관자에 비난하다, 비판적이다는 크리티컬을 합친 말인데요. 영화관에서 다른 사람을 좀 불편하게 하는 거. 예전에 그런 논란 있지 않았어요? 영화관에서 회 먹어가지고. 알죠? 영화관에서 먹을 수 있잖아요. 먹을 수 있어서 어떤 분이 초고추장을 갖고 와서 회를 먹으면서 영화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되냐 안 되냐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이 영화를 보는데 그렇게까지 하는 게 뭐냐 뭐 이런 분들도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은 팝콘이랑 콜라를 먹잖아요. 이번에 이제 I'm Hero The Final 보러 갈 때도 임영웅 씨 얼굴이 있는 이렇게 홀더에다가 팝콘 넣고 막 먹었는데, 제가 그게 말씀드렸잖아요. 잡채밥 시켰는데 도저히 냄새가 나서 못 먹었어. 집에 와서 먹었다고. 근데 예전에는 오징어, 마른 오징어를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구운 오징어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아시죠? 그렇게 먹었었는데 뭐 해먹는 게 뭐냐, 초고추장 냄새나 마른 오징어 구운 냄새랑 같은 거 아니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영화관에서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볼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보던 영화관에서 이제 영화관이 달라져서 관객들이 참여하고 행동하고 축제처럼 볼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화를 보러 갔을 때 참여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I'm Hero The Final이 굉장히 트렌디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우선 이번에 스크린X에서 개봉을 했잖아요. 콘서트 영화니까. 와, 콘서트보다 환경은 더 좋다고 느낀 적도 있었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 임영웅 씨 얼굴이 너무 잘 보이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눈부터 시작해서 표정 하나하나까지 다 보이니까 엔차 관람하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못 본 장면 보러 가려고. 임영웅 씨가 그때 뭐 했는지 한 번 볼 때 몰랐고, 두 번 볼 때 몰랐고, 세 번 볼 때 몰랐는데 네 번, 다섯 번 보니까 자꾸 보이는 장면이 있어서, 그 다음에 영시봉 상영회도 이거 흔들면서 보니까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 응원봉 흔들 때 생각했거든요. 노래 부르고 싶다고. 그래서 싱얼롱 상영회를 하게 된 거죠. 싱얼롱 상영회를 하게 되니까 많은 분들이 영화관에 가서 콘서트처럼 느끼는 거예요. 참고로 그 톱스타 뉴스는 한자야 놀자라고 하는 팬분이 직접 자신의 체험을 쓰신 거를 그 톱스타 뉴스에서 기사화한 거라고 저희 제보를 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래요. 이 체험기를 쓰셨던 한자야 놀자님께서 혹시 앵커리 똑TV를 보고 계시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좀 주십시오.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직접 그 체험을 좀 듣고 싶어서 인터뷰를 좀 하고 싶으니까 한자야 놀자님께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저희들한테 꼭 연락을 좀 주십시오. 메일을 주셔도 되고요. 카카오톡 채널에 추가를 하셔서 알려주셔도 됩니다. 혹은 그분을 아시는 분 저한테 제보를 좀 주십시오. 어쨌든 그분 말씀으로는 그 영화관 안에서 보니까 너무 잘 보이고 또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희노애락을 다 느끼는 거죠.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 건 아니지만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즐거워하면서, 노가 뭘까 생각했는데, 그 글에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그런 것들을 다 그 감정을 그 콘서트장에서 느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시봉 상영회든 아니면 싱얼롱 상영회든 최근에 영화관에 사람을 오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걸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을 불러들여야 되는데, 임영웅 씨 존재 자체가 영화관으로 사람을 오게 할 수 있는 힘이었고, 두 번째는 지난 영상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임영웅 씨가 너무 선한 영향력을 많이 보여주니까 영화관에서 한다? 콘서트는 가기 어렵지만 보러 갈까?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해외에서 지금 임영웅 씨 영화 개봉하잖아요. 저는 팬들이 보러 간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임영웅 씨를 모르는 해외 팬들이 볼 수 있어요. 임영웅 씨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임영웅 씨가 이제 해외 활동을 활발하게 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발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영시봉 상영회나 싱얼롱 상영회처럼 즐길 수 있게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 I'm Hero The Final이 그러한 트렌드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기획을 했구나. 다음에 임영웅 씨 계획은 뭘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